흔히 충절의 대명사로 알려졌으나 그 이전에 대학자이며 외교관이자 탁월한 정략가로 국군이 쇠하는 고려말 정계를 주름잡은 포은 정몽주. 오늘날엔 그를 고려말의 마키아벨리스트라고까지 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시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정몽주는 과연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몽주는 의종대 충신 정순명의 후손으로 1337년에 태어났으며 이세계 문화에서 천재성을 발휘해 1360년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예문관 검열 등 여러 요직을 거칩니다. 성균 박사 시절 주자학에 대한 뛰어난 강의를 펼쳐 스승 이색으로부터 동방의학의 시조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이인임일파가 추진한 북원과의 수교를 반대해 유배당한 뒤 얼마 안가 복귀하지만 곧 일본의 외교사절로 떠나는데, 이 모든 건 이인임일파의 수작질로 1377년 당시 외구 문제로 누군가를 외교사절로 보내야 하는데 자기들 패거리가 가기는 싫어서 대가리를 굴린다는 게 재수없는 이색문화의 수재 정몽주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고려인포로 수백 명을 송환해오고 왜구를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1384년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다들 홍무제의 더러운 성질머리 잘 알고 있던 터라 홍무제 생일 축하로 가는 사절단을 다들 쉬쉬하고 있었고, 90일 걸릴 여정을 60일 안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니 이건 누가 봐도 엿먹으란 소리였지만, 친구 같은 후배 정도전을 픽업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몽주를 각별히 여긴 홍무제의 호의 덕에 밀린 조공까지 면제받아 돌아오니 정몽주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집니다. 그는 황산대첩 등 전쟁터에도 참전해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니 고려의 명제상으로 그 명성이 드높아지지만 고려의 구군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1380년 황산대첩보다 훨씬 이전인 1364년에 이성계의 종사관을 시작으로 초기 관료 시절부터 이성계와 친분을 쌓았고, 그 뒤 여러 차례 이성계의 참모로 전쟁터를 누볐으며 1388년 위화도 해군 때 이성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걸로 모자라 우왕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흥국사 구공신의 한 사람이 되어 정권의 2인자인 수문화 시중까지 됩니다. 장왕을 옹립하고 이성계에 맞선 스승 이색과 달리 이성계에 적극 가담하고 부임금을 폐위하는 데 가담한 행보는 충신보다 권신에 가까운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500년 고려 역사에서 숱하게 임금이 폐위당하거나 시해당했고, 당장 원간섭기 때도 임금들이 폐위와 부기를 반복하는 수모를 당한 역사가 있었으니 당대 사람들에게 왕의 폐위는 그저 흔한 정치적 불상사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고려를 개혁하는데 이성계의 무력은 필수적 요소였으며, 최영과 달리 개혁적 성향과 친사대부 성향이 강한 이성계를 오래 지켜본 결과 그와 행보를 같이 하는 게 고려를 구원하는 길이라 여긴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협력은 거기까지였고, 이성계 일파가 고려 개혁을 넘어 왕조 교체를 노골적으로 꿈꾸자 갈라서게 됩니다. 정몽주가 돌아서기 시작한 건 1390년 윤희 이초 사건으로 두 인간이 명나라에 가 이인임 아들 이성계가 가짜 왕씨 공양왕을 세우고 명나라로 쳐들어가려 한다며 주원장에게 헛소리를 늘어놓자 이게 고려조정에 알려지며 대규모 혹사가 터지고, 이성계 일파는 이를 계기로 이색일파를 제거하려 하며 동시에 군부의 유력 무장들도 제거하려 하니 정몽주는 정도전을 필사적으로 저지해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성계 입장에서 정몽주는 해가 입진에 찬동한 공신이라 이색처럼 가짜 왕씨 세운 역적으로 공격도 못했고, 정권의 2인자까지 된 그의 정치력과 파벌을 누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 데다 여태껏 침묵을 쌓은 정이 있으니 함부로 제끼기도 깨름칙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원했기에 더욱 추저했고, 결국 정도전은 약한 고리인 이색 우연보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정몽주에게 어퍼컷을 쳐맞으니 과거 정도전의 목의 열통이 우연보 집안 여종이던 과거를 뒷먹이며 정도전을 공격. 정도전이 사적인 자격지심과 원한으로 우연보를 모함했다며 간관들을 동원해 공격을 해대니 정도전은 좌천된 뒤 얼마 안가 유배됩니다. 정몽주는 그 틈에 이색일파를 복귀시키고 공양왕의 지원 사격이 더해져
이성계의 판은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고려 군부의 실력자 이성계가 건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도발은 무리였고, 이성계도 일단 두고 보자는 식으로 사태를 관망하니 조정은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 사이 공양왕은 왕세자를 명나라에 입조시켜 왕권 강화를 꾀하던 중 이성계에게 변고가 생기는데, 1392년 3월 광주에서 사냥 도중 낙마한 이성계는 큰 부상을 입고, 이 틈을 틈탄 정몽주는 때가 왔다며 조준, 남은 등을 탄핵해 유배 보내고 귀양간 정도전에 처형을 주장하며 이성계의 손발을 자르고자 합니다. 공양왕이 주저하고 낙마한 이성계를 이방원이 데려오며 기습효과는 반감이 되지만 상당수 이성계 측 인사들이 제거되고 전에 없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1391년 정월 삼군부를 설치해 이성계, 정도전, 조준, 배금염이 총제사가 되어 군부를 완전 장악했지만 정도전, 조준은 유배되고 훗날 이성계가 말했듯 정몽주는 이때 유령무장 박위를 포섭하고자 했고, 공양왕도 심덕부를 좌시중으로 삼아 포섭합니다. 이들의 소극적 태도로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이런 정몽주의 행보에 이성계 일파는 극단적인 수단을 취합니다. 하여가와 단신가 얘기에서 알 수 있듯 이방원도 포섭을 시도했으나 26살 애송이의 말을 설득돼 정몽주가 아니었고, 가문에 운명이 걸린 상황에 이르자 잔혹한 결단을 내리니 이성계를 문병온 정몽주는 선족교에서 저격당해 생을 마감합니다. 이어 정몽주의 파벌이 숙청되고 정몽주는 역적으로 효수당하니 결국 3개월 뒤 고려는 멸망하고 맙니다. 정몽주는 현실 정치인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유연하게 처세했고, 고려개혁이란 목적을 위해선 마키아벨리보다 더 지독해질 수 있었지만 그의 근본은 유학자였고, 그랬기에 역성혁명을 용인할 수 없어 이성계 일파에 맞서다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그를 척살한 태종이 1405년 영의정으로 추존하고 후대 살림 세력에 의해 세왕조 조선에서 추앙받습니다. 목적과 신념을 위해서 모든 걸 불살라버리는 강렬한 의지의 인간, 그랬기에 그의 최후는 신화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된 겁니다. 고려말 강렬하게 산화한 정몽주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